예,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불법적인 경찰들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경찰들이 뭐 민중의 지팡이다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지만 냉정히 말해서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만 보면은 본인들 수사에 편하면 수사를 위해서라면 그냥 불법적인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도 잘 안 지키는 경찰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 일도 하기 때문에 경찰 출신 그 행정사들이랑도 교류를 좀 하는데 솔직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그 사람들은 퇴직하고 이제 큰 문제 안 되니까 본인들 재직할 때 이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그래서 경찰 모두를 싸잡아서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막 하는 경찰들도 있고 그들에 대한 대처법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그 사례들 가장 흔한 건 영장 없이 불쑥불쑥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 피의자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엔 범인이거나 범인을 의심받는 사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신. 가족 앞에서 혹은 그 동료, 직장 동료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려고. 근데 이거 당연히 불법입니다. 찾아오려면 뭐 체포영장이라도 있든가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있든가 뭘 가지고 찾아와야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왜 경찰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의 집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에 그냥 찔러버리세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올 경우에도 보면은 뭐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설사 압수수색을 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뒤지고 싶으면 그것도 영장 필요하죠.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마구 뒤지는 경찰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불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경찰서 와서 조사 좀 받으세요 하고 연락하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으로 따지고 들면은 왜 부르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부르는지. 근데 상당수 경찰들은 왜 부르는지 얘기하면 안 올 것 같고 하니까는 그냥 오시면 안다고. 아니 뭐 지금 시장에 놀러 가요 우리가? 뭐 어디 뭐 쇼핑센터에 뭐 물건 사러 갑니까? 와보면 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서에 그 다른 데도 아닌 경찰서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 그렇게 못 간다. 정보공개 청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피의자로서 부르는 거냐 참고인으로서 부르는 거냐도 확실히 하세요. 참고인이면은 안 가도 됩니다. 참고인은 여러분 안 가도 돼요. 이건 참고인으로서 부르는지 피의자로서 부르는지. 근데 단 여기서 조심할 건 지금은 피의자가 아니지만 참고인 신분이지만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좀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 생각에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은 쌩까도 돼요. 쌩까도 돼요. 그때는. 그 다음에 경찰이 여러분들을 경찰서까지 가자고 그럴 때 왜 오라고 그러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세요. 그래서 영장 없이는, 체포영장 없이는 경찰서에 함부로 못 데리고 가요. 단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체포, 하나는 현행범체포. 현행범체포는 물론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다가 경찰한테 잡힌 경우고,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정도로 중한 죄를 지었다고 심하게 의심될 경우에 그럴 때는 영장 없이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못 데리고 가요. 그러면 경찰이 자꾸 오라고 그러면, 경찰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긴급체포냐 현행범체포냐 물어보고 없으면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영장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미 동행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내가 쌩까도 그만이니까 나중에 연락해서 다시 내가 일정 잡고 가겠다고 하세요. 경찰이 오랜다고 가면은 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갔어요. 갔는데 예컨대 여러분이 내가 변호사 데리고 가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가서 조사받게 그러니까. 근데 또 상당수 경찰들은 이래요.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변호사까지 부를 필요 없다. 그거는 본인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으면은 조사할 때 경찰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는 조사의 편의상 경찰들은 변호사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변호사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꼭 데리고 가세요. 변호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0만 배는 나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꼭 가시고, 변호사 없이 뭐 조사 받아도 된다 경찰만 그거 개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사 다 받고 끝나고 나면은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이제 읽어보고 수정할 사항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말한 거랑 다르게 경찰이 타이핑을 한 경우도 있어요. 워드를 친 경우도.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이 거기서 말한 건 녹음이 대부분 안 되고 영상 녹화 이런 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 그냥 경찰이 타이핑 친 게 그 조서가 검찰한테도 가고 재판까지도 가요. 법원한테도. 남는 건 결론은 서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게 있거나 혹시 아니면은 말한 것과는 좀 의도가 다르게 거기 적혀 있으면 나중에 그걸 부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부인해봤자 판검사들이 잘 믿어주지도 않아요. 법적으로야 뭐 부인하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가서 부인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법상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판검사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아니고 잡범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저기 조사받아 놓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 놓고 부인하네 이렇게 나쁘게만 봐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조사 받으면서 그게 제대로 여러분이 말한 게 거기 타이핑이 돼야 되고 경찰이 그렇게 타이핑 안 했으면은요 수정해 달라고 하세요. 원래 이 수정은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줄 긋고 밑에 위에 이렇게 적었지만 본인은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과 수정을 요구한 거 다 적게 돼 있어요. 원래 법으로. 그리고 그걸 판검사한테 다 보이게. 근데 경찰들 중에 보면 귀찮아서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 사람 범인으로 몰고 가려고 수정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이거 수정 안 해주면 도장 못 찍는다. 나 이거 조서 인정 못 한다. 갈 때까지 가세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수정을 해주지.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경찰이 윽박 지르고 별거 아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고 싶으면 도장 찍어라. 그래서 그냥 도장 찍고 가면은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발목 잡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게 적혀 있거나 어떻게든지 수정을 원하면 난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 도장 못 찍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민원 다 넣겠다고. 그러면 경찰이 수정해 줘요. 그리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도장 찍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술 취해서 누구랑 티격태격 하다가 경찰서 가서 술 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술 취하면 어때요?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그런 상태에서 원래 조사받으면 안 돼요. 술 깨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조사받아야 되는데 일부 경찰들은 그냥 본인 귀찮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조사의 편의상 술 취한 사람 상대로도 그냥 조서를 받더라고. 그래놓고 도장 찍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에 또 이상하게 뭘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도장 찍고 집에 와서 자고 나서 깨보면 왠지 불안하고 그럼 경찰서 가보면 여러분이 말하지도 않은 게 거기 적혀 있고 엄청나게 여러분이 불리하게끔 조서가 작성돼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경찰이 절대 선하지가 않아요. 100% 선한 경찰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도장 찍고 그냥 집에 가라 별거 아니다. 그 경찰 말 믿지 마세요. 이거 좀 이상하면은 여러분 제정신 아닐 것 같고 술 취해서 아니면 나 조사 못 받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유치장이라도 들어가서 나 자고 일어나서 조사 받겠다고 하세요. 경찰서 그 옆에 유치장이라도. 지금까지 경찰들이 주로 이제 절차적으로 옛날에는 군사정부 시절은 경찰들이 진짜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잠 안 자게 하고 못 자게 하고 심지어는 뭐 여름에 그 매운 육개장을 주면서 밥으로 먹으라고 육개장을 주면서 물은 안 주고 뭐 이렇게 고문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요즘은 없죠. 그런 건. 하지만 지금 얘기한 이런 형사소송법이 정해둔 절차적인 피의자의 권리 이런 걸 막 무시하면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들은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상대가 딱 법을 좀 아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잘 지켜줘요. 상대가 어리숙해 보이고 법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안 지켜줘요. 저 옛날에 백수 시절에 이제 일용직 할 때 일용직들이 그때 하숙방식으로 해서 어떤 조그만 기와집 같은데 이제 일용직들이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이제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던 누가 이제 뭐 이상한 걸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100%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영장도 없이 찾아와서 막 찾고 뒤지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영장도 없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승질 나가지고 영장 가져와라 그랬더니 넌 또 뭐냐 저를 이제 같은 일용직으로 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같은 일용직이긴 한데 나도 법을 안다. 당신네 이런 식이면 나도 청문감사관실에 다 넣을 거다. 당신들 이름 뭐냐?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이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으면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에 그냥 찔러버리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놀지만 말고 근처 괜히 비싼 돈 들여 살 필요는 없고 근처
구립이나 시립도서관 가면은요, 만화로 보는 형사소송법 이런 책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경찰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래서 형사소송법, 만화로 보는 형사소송법 그 책 좀 보면서 경찰서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 아니더라도 경찰서 가기 전에 조심할 점 뭐 이런 거 변호사들이 쓴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 책들 좀 보세요. 도서관에 다 있으니까. 괜히 돈 들여 살 필요까지는 없고 그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빌려서 여러 번 보고 머릿속에 중요한 조항들 넣어놨다가 경찰서 상대할 때 써먹으면 여러분 권리를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불법적인 경찰로부터 그 선량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